네,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 부사 사과나무인데요. 지금 이제 수확까지는 뭐 넉넉히 이제 한 달 반, 내지는 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보통 11월 중하순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병충해 방제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제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제 탄저병 또 나방 종류들 퇴치를 위해서 병충해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사과 마지막까지 잘 수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이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마 사과 키우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쯤 아마 사과들이 많이 썩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병충해 방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같이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말농부TV입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를 해줬는데요. 오늘 병충해 방제가 아마 올해의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9월 마지막 주차에 소독을 해줬는데, 부사는 보통 11월 중하순에 이제 수확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서리를 한두 번 정도 서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수확을 하는데, 보통 충남 예산인데 11월 중하순에 이제 서리가 옵니다. 그때쯤 빨갛게 익으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해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살충제, 살균제인데요. 살충제인데 그래도 이제 따먹으려면은 한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친환경제로 해줬습니다. 다른 일반 농약이 아니라 친환경제로 이렇게 이제 탄저병도 예방을 할 수 있고, 지금 또 이제 날이 선선해지니까 진딧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진딧물들 또 퇴치하려고 진딧물도 이제 예방을 하고, 또 나방 종류들, 제일 많은 게 나방 종류들인데, 지금은 이제 얘네가 이제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알을 까고 거기에서 이제 벌레들이 이제 파먹어서 동그랗게 썩어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생길 텐데, 그거를 끝까지 그래도 잘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상처가 나 있어도 거기로 빗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점점 썩어서 나중에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 거 예방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조금씩 이제 사과가 빨갛게 이제 물 들어가고 있어요. 부사인데 조금씩 이제 물 들어가고 있어서 저도 한 다음 주 후반부터는 이제 반사 필름을 밑에 이제 깔아줘서 밑에서도 햇빛이 잘 반사가 돼서 밑에도 잘 빨갛게 익도록 해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병충해 방제는 잘 해줘서 올해는 갈반병도 없고, 그러니까 갈색 전문잎병 그런 것도 없고, 잎도 아주 싱싱하게 다 잘 붙어 있습니다. 잎이 잘 붙어 있으니까 그만큼 사과도 큼직하게 잘 크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오다가 이렇게 사과나무를 이렇게 보면, 이 관리가 안 된 사과나무를 보면 굉장히 많이 썩어 들어가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잎도 많이 떨어지고, 잎은 갈반병 이런 게 걸려서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과도 작고 알도 작거나 잘 익지도 않고, 그리고 사과도 병충해 방제를 안 해줘서 막 이렇게 여기서 이제 조그맣게 이제 갈색으로 변하면서 점점 썩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썩어 들어가 있는 사과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병충해 방제를 기본적으로 안 해주면요, 그런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균도 많이 침투를 하고, 또 벌이 됐든 나방이 됐든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알을 까고 또 파먹고 뭐 그렇게 하죠. 이제 물론 좀 있으면 이제 새들도 올 겁니다. 이제 새도 여기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산이 많아서 이제 새들도 많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새를 이제 퇴치하기 위해서 위에 이제 반짝이도 하고 허수아비도 설치하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새는 어느 정도 방제를 할 수 있지만, 이 처음부터 병충해는 사과가 열리고 난 이후부터 관리를 잘 안 해주면 지금 정도 굉장히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사과나무를 이렇게까지 계속 키워야 되나, 이렇게 병충해 방제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손도 많이 가는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적과도 해야 되죠, 나중에 가지치기도 해야 되죠,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제 재밌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놀이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가지치기 하는 거, 또 봄에 이제 알속기라고 하죠, 적과도 해주고, 병충해 방제는 어차피 다른 채소가 됐든 과일 같은 거 할 때 같이 하거든요. 금방 저도 이걸 하는 거가 얘만을 위해서 따로 한 게 아니라 김장배추 이 병충해 방제하면서 같이 지금 해준 겁니다. 이거 한 통으로 20리터 짜리거든요. 이거 한 통으로 한 번에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주니까 뭐 굳이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제품 하나만 있으면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뭐
사과나무 할 때는 이런 다른 약품 쓰고 다른 뭐 배추한테 할 때는 또 다른 거 쓰고 뭐 이러지 않고 요즘은 이렇게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좀 귀찮지 않을 수가 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새가 좁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갈라졌죠. 이게 아마 지난주엔 없었는데 새가 좀 좁은 것 같고 옆에 잎이 이렇게 좀 노랗죠. 이런 것들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씩 낙엽지고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이게 막 다 저렇게 노랗게 변해서 막 떨어진다 이런 건 갈반병을 의심을 해야 되고, 지금처럼 이제 진녹색으로 잘 붙어 있으면 지금부터는 특히 이 사과는 잎이 키웁니다. 이 뿌리가 키우는 게 아니고요. 뿌리가 할 일은 거의 다 했어요. 지금은 이제는 광합성으로 잎이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과나무는 잎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충해 방지를 하는 거고, 물론 사과에도 이렇게 병충해 방제를 할 때는 흠뻑 줍니다. 사과도 젖을 정도로 흠뻑하게 해서 주면 뭐 담배 나방이라던가 또 다른 또 해충들이 와서 이렇게 또 공격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잎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홍로고요. 홍로는 제가 계속 몇 번 보여드리지만 작년에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씩 열릴 것 같고, 여기도 부사입니다. 이것도 부사인데 여기도 한 200개 정도 열렸어요. 많이 열렸습니다. 올해 제가 젓갈을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하게 많이 열려서, 물론 저 안에 있는 애들은 작은 것도 있어요. 저런 애들은 따버렸어야 되나 싶은데 뭐 그냥 어차피 달려있으니까 키우는 건데, 전반적으로는 다 제 주먹만하게 다 커서 잘 크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물도 들어가고요. 밑에 이제 반사 필름을 해주면 확실히 위에는 햇빛을 잘 받기 때문에 위에는 빨간데 햇빛을 못 받는 밑부분 쪽은 좀 덜 빨개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사 필름을 밑에다 깔아줘서 햇빛이 들어가면 반사돼서 밑에도 골고루 다 빨갛게 이제 해주는 건데, 그런 거 꼭 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꼭 가선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온라인에서 다 팝니다. 사과 반사 필름이라고 해서 쳐서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 쳐서 보시면 굉장히 싸요.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꼭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으니까,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면 마침 그 수확을 할 때가 되면 훨씬 더 기쁨이 2배로 될 겁니다. 이 사과 같은 거 특히 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겨울 내내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한 그루 두 그루 키우면, 역시 저는 이렇게 두 그루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뿌듯해요. 겨울에도 이 먹거리가 있고 과일이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시장에 됐든 마트에서 가서 사서 먹으려고 하면 선뜻 손이 많이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과일이 다 비싸요. 정말 비쌉니다. 기후 영향 때문에요. 특히 이 사과는, 이 충남 매상 같은 경우는 일소현상 때문에 피해가 한 30%를 입었다고 합니다. 일소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햇빛을 직접적으로 뜨거운 햇빛을 한여름에 받다 보니까 여기가 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마트에서 상품성으로 없으니까 팔진 못하잖아요. 그냥 집에서 먹을 수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사과 수확량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뭐 산불 피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과일 이렇게 한 그루 정도 키우면 정말 뿌듯합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도 뭐 이 과수원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냥 정원에서 키우는 일반인인데, 뭐 초보농사꾼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과수원 영상을 되도록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과수원 영상은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정말 저희가 따라하기도 굉장히 버겁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과수원은 밀식 재배도 해야 되고 굉장히 다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또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보세요. 저희처럼 이렇게 그냥 정원에다 한 켠에다 키우니까 뭐 수영이 옆으로 더 뻗어나가든 위로 커 올라가든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는 방식이나 가지 유인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방식들도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대신에 어때요? 사과가 볼품이 없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 팔려고 키우는 거 아니고, 정말 팔려고 키우는 거라면 과수원처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정집에서 그냥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사과를 키울 필요는 없다. 그냥 어떤 건 작고, 이렇게 보세요.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건 크고. 저도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처음에 적과할 때는요, 이게 작은 놈이 될지 이게 큰 놈이 될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판단은 못해요. 어느 정도는 보고 하기 때문에 1년생 가지에서 나온 거는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다 따주고 하는 건 있지만,
뭐 그걸 어떻게 다 예측하고 키웁니까? 그냥 키우다 보면 크는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작은 애도 있는 거예요. 큰 애들도 있고 큰 애들도 있고 그럼 뭐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일나무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키웠으면 좋겠다. 대신에 그냥 해야 될 것들만 몇 가지들만 충실하게 해주면 이렇게 저가 사과나무 보여드리는 것처럼 썩은 거 하나 없이 이렇게 끝까지 다 수확을 할 수가 있다. 100개가 열리면요, 정말 이 병충해 방제 제대로 안 하면 거의 한 5, 60개는 다 따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을 텐데 그거는 정말 병충해 방제를 거의 안 해서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게 다 돈인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 2주 간격으로 한 번씩은 꼭 병충해 방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제가 이제 병충해 방제는 거의 마지막이에요. 친환경제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안심하고 이제 사과를 키우게 될 텐데, 이제부터는 병충해 방제보다는 저는 이제 사과가 잘 익어가게끔 빨갛게 잘 익고 그렇게 되게끔 이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간략하게 이렇게 또 사과 키우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주말 농부가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키우죠. 배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사과나무도 키우고 사과 대추나무도 키우고, 제가 유실수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채소는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뭐 먹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키우는 거고, 정원에 공간만 있으면 이렇게 유실수를 심는데 유실수 한번 꼭 키워보시길 권장드리고, 제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